많진 않아요. 거의 없어요. 모든 보형물은 파손 파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체내에 넣는 모든 보형물은 파손 파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보형물은 예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보강되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보형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파손 파열이 있다고 해도 모양의 변형을 가져오거나 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파손 파열의 원인은요, 과도한 마모, 과도한 충격이 지속적으로 누적됐을 때 파손 파열의 원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그런 충격은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한계점, 임계점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눠서 충격이 이게 계속 피로를 준다면 그것들이 결국에는 파손 파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보형물을 삽입을 할 때 파손 파열을 유발할 만한 요소를 만들면서 삽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할 때 캘러펀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전한 수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수술을 하지만 살짝만 주면 돼요. 무리하게 힘을 많이 가해서 보형물을 삽입을 했거나 그러면 미세한 충격이 누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보형물의 접힘이 발생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서 수술적인 요소로도 파손 파열이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보형물은 눌렀을 때 원상 회복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파손 파열이 있다고 해서 이 원상 회복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만져서 푹 들어간다? 그래서 파열됐다? 의학적으로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부식이란 거는 화학작용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부식인데 화학적 부식은 사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물이라는 거는 NaCl 더하기 H2O인데 거기에다가 실리콘 첨가를 한다고 해. 여기 화학작용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하지만 가능한 거는 이거예요. 실리콘 쉘 그리고 보형물 자체가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몸 안에서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동일한 부위에 지속적으로 접힘이 있다거나 하면 그 부위가 얇아진다거나 충격에 취약해진다거나 해서 파손 파열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포켓 박리가 덜 돼가지고 보형물이 접히는 거는 의사가 초보적인 실수를 해서 접히는 거니까 그거는 의사가 잘못한 거예요. 보형물이 접힌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충전율이 100%인 보형물들이 있고 모티바, 벨라젤, 멘토 엑스트라, 세빈 인테그리티 이런 보형물들이 있고 옛날에 쓰던 클래식한 스무스 보형물, 클래식한 텍스처 보형물 이런 것들은 사실 충전율이 한 80%, 90% 정도 됐거든요. 충전율이 80-90%의 의미는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보형물 접힘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형물이 접히고 안에서 조금 움직임이 생기면 그만큼 촉감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계산하에 디자인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 세대 보형물에 비해서 현재 그 보형물의 충전율이 전부 다 100% 가까이 된 거는 기존의 그런 약간의 접힘이 촉감에 있어서의 이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접힌 부분이 이제 취약한 포인트로 돼가지고 파손 파열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도태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접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열이 된다, 무조건 파손이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보형물은 액상 실리콘이 백 안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보형물이 파손 파열이 되면 액상 실리콘이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 현재 사용하는 보형물은 보형물 표면이 있고 그 안에 실리콘이 담겨 있는 게 코젤이라고 해서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실리콘이에요. 코젤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혹시라도 파열이 된다거나 그렇고 이게 새어나오지가 않아요.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 변화도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검사밖에 없어요. 보형물 모양이 변형되거나 또는 보형물 안에 있는 실리콘 겔이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보거나 만져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MRI 또는 초음파 저는 1개월 차에 보일 수 있는 피부 부종
약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여성 암 검진하면서 유방 초음파하고 맘모그램 하잖아요. 40세 이상부터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주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FDA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길게 한 6개월 차에 오시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막상 딱 꺼내보면은 크랙가 있거나 아니면 딱 그 부위 일정 부분만 찢어진 부위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지, 이게 옛날의 보형물처럼 완전 팡 터져가지고 안에 있는 게 막 주변 사방팔방에 다 묻어있고 그러는 경우는 요즘은 없는데, 20년, 30년 전에 수술하셨던 분들이 와서 보형물 파손된 경우에 딱 그 찐득찐득한 실리콘 겔이 내부 캡슐에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일일이 그거를 다 제거하는 것보다 캡슐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딱 꺼내는 게 훨씬 더 깔끔한 수술이 됩니다. 캡슐이 찢어진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 보형물 파손 파열의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사용되었던 보형물들은 사실 보형물의 내구성도 좀 많이 떨어지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재, 실리콘 겔도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었기 때문에 약간 파손 파열에 대해서 민감했었어요. 하지만 요즘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들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정도의 정탄 정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겔 자체 충전율도 높아지고 실리콘 쉘의 강도도 높아져서 예전만큼 그렇게 보형물의 파손 파열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만에 하나 파손 파열이 된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새어나오는 일은 극히 드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보형물이 이렇게 비틀는 힘에 제일 약해. 그러니까 가슴을 이렇게 만지는 건 괜찮은데 막 약간 이러면서 만진다거나 안에서 말 그대로 그냥 접힘을 유발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쥐어짠다. 접어놓고 쥐어짜면은 이렇게 안 좋은 거.